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특히 WTO 가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건 공화당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같은 경우 외교 상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외교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그 부통령 할 때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브한 이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같이 해보자 공존을 이제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에서 계속 반대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란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핵 합의 같은 경우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그 허용하고,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 하는 타협안을 내걸었지만 당연히 공화당이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럼 1년 단위로 미 의회의 신의를 받자 그래가지고 타협을 한 게 이제 이란 그 핵합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는 유지가 되다가 트럼프가 바뀌면서 바로 그냥 폐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트럼프가 옳았느냐?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시 말하면 그걸 어느 정도 유지했으면은 이란이 약속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핵 포기에 반응했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학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정책하는 것과 좀 달리 주어진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비공개 데이터나 비밀리에 그 정부 당국이 입수한 데이터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 또 하나는 한국 내 중국 연구자들, 이거는 뭐 한국 내 일본 연구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 저 북한 연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중국하고 포럼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한반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 학자를 만나는데, 또는 중국 당국자들을 이제 1.5 포럼에서 트랙에서 만나면 중국 전문가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질문만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내라는 얘기만 하지 우리 정책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느냐 하면, 중국 전문가 한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 내 온갖 정보를 다 줘가지고 몇 가지 주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상하이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주한 대사했던 모 대사가 그 한반도 이제 그 육자회담 차석 대사를 최근까지 연임했던 분인데, 저한테 밀착 경계해가지고 엄청나게 저보다 주중 한국 대사했던 사람조차 이코노미로 줬는데 저만 비즈니스 써가지고 초청을 해서 계속 밀착해서 얘기를 듣고자 했어요. 한국 정부의 북한 정책이나 중국 정책을 물어봤는데 저는 끝까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에 온갖 얘기, 또 정확하게 알지도 않고 추측까지 해가지고 다 정보를 넘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중국 전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본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팔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면은 한놈 부르다가 저 친구는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아예 안 부릅니다. 근데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의 중국 연구는, 제가 중국 연구자를 세미나를 많이 들어가서 봤는데 주로 중국 생각이 뭔지를 아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가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연구자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국몽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배합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나온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것이 일본에서 얘기했던 차이나 플러스 원 비슷하게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이제 그 비중을 이제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넓혀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현을 잘한 게 윤석열 정부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예 중국이 아예 한국 정부의 이제 일정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무역 보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때 26, 25%까지 갔던 제중 무역 의존도가 20% 정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그게 결국 이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쪽을 대체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 중국 자체가 절대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안보하고 한반도 안보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전쟁 당시인데요. 1949년 12월인가 이제 장개석 총통이 이제 진해를 방문했어요. 진해를 방문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949년 이제 10월 1일 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이 되니까 이걸 이제 한반도를 통해서 역공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동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은 뭐냐면 장개석 군대가 대만을 쫓겨나니까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한반도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대만으로서는 정말 행운, 우리한테 불운하게도 대만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1950년 12월에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중국 인민지원군 형태로 들어오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53년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이후에 54년 1월서부터 54년하고 57년인가 두 차례 걸쳐서 금문도에 대대적인 대만을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당시에 54년에 터졌을 때 당시에 미국이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대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바람에 중국이 멈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57년에 또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80 몇 년도가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했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면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공격한 건 아니고 그런 통상적으로 해서 대만과 한반도의 안보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제 기본 전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일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조심하는 게 이게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보수 단체에는 친미가 깔려 있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친중적인 요소가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공개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가지고 중국을 비판하면은 바로 반박이 들어와요. 그럼 중국하고 싸우자는 거냐? 싸우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 군데 칼럼을 쓰면은 중국 조금만 언급하면 바로 싫어요 반대 나옵니다. 근데 일정한 숫자가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제 3주마다 쓰는데 거기에는 중국을 쓰고 싶은데 계속 자제하고 있고요. 거기는 조금 더 정부 비판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제하고 있는 반면에 지난주에 작년 12월에 이제 내일신문에 이 문제를 썼어요.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그 얘기가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중국발 리스크는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중국의 대양 정책은 정말 위협적입니다. 중국은 뭐냐면 도론 전략도 위협적이지만 만약에 도론 전략이 성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한반도 전체가 다 중국의 통제 없이는 하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일본한테 빌붙어가지고 나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보면 일본에 빌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이 통제권에 오래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 중간선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형평이론이라고 그래요. 형평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국제법상으로 이게 기존의 다수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중간선 이론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형평이론에 따르면 뭐냐면 이호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섬은 아니지만 이호도도 중국이 자기 역할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호도는 우리보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중간선을 따지면 우리 쪽에 가깝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연안에 살고 있는 인구나 경제적 비중으로 봤을 때 중국이 훨씬 가깝다는 거죠. 우리는 제주도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제주도의 마라도에서 이호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나 경제, 인구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마라도는 우리한테 거의 없다는 거죠. 이호도는. 그래서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이제 전남 해안에 가고도라는 데가 있는데 가고도에서 또 넘어가면 가고초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일본에서 이제 일본 애들이
해군 군함이 가다가 좌초돼서 발견된 건데 이게 뭐냐면 중간선을 그으면 우리 쪽에 당연히 가까운데 이게 뭐냐면 대륙봉 연장으로 하면 중국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바다에서 옛날에 시추선이 갔다가 중국이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해양 자원을 시추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 한국에 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시추 탐사했다가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 주장대로는 서해 3분의 2가 자기네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바다가 다 중국 대륙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냐면 영해는 당연히 배타권을 가지고 있지만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냐면 무해 통항권이라고 해가지고 군함의 경우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은 뭐냐면 민간 상선은 허용이 가능하지만 군함이나 관공선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다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상선은 갈 수 있을지 모르죠. 중국의 동해에. 그러나 우리 군함이나 아니면 그 정부 배들 이런 배들은 중국 동의 없이는 못 지나가는데 200킬이라고 하면 이게 다입니다. 더구나 대만까지 중국을 넘어가 버리면은 태평양에 그야말로 거의 3분의 1 정도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에 굽신굽신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면대에서만큼은 미국과 협력이 필요하고 일본과의 어느 정도 안보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쓴다면은 연성안보, 그러니까 제도적 구축에서는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중국 대사관에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이제 뭐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그 학자가 그러니까 중국 학자가 아니라 우리 이제 학자가 중국 정부에 보내놓고 싶은 거 있으면 해달라고 한 페이지를 쓸 때도 그 얘기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중국이 적어도 기존의 해양 통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달라. 적어도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무해 통항권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중국을 빼놓고는 대부분 인정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한국 정부가 또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이에 우리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중국 측의 얘기는 중국 전문가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뭐 국제법적의 토대 국제 규범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 뭐 일방적 현상 변경.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항의할 수는 있지만 왜 미국이 쏘는 용어, 일본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공격을 받았던 게 중국 정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인류 문명 공동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나중에 보니까 인류 문명 공동체가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쓸 때는 그냥 니들이 쓰니까 우리가 좋은 뜻으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